네, 쌍카티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목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제약, 코인테크, 진양폴리, 파워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오늘 장세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세 가지 종목이 다 푸르딩딩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되겠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 업황은 아실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 되는 거를 버려버리고 또 되는 거를 취한다는 측면은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이제 작년도에 그 1조 원대 이상의 적자를 치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에서 3천억대 적자 이렇게 계속 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2020년도 예상 컨센서스치가 이 정도가량 되긴 하는데 이제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중국산에 밀리고 있는 이런 양상들에서 LG나 삼성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에 대한 기술력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서의 어떤 사례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기술력만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 LG가 중국 쪽에 있는 그 공장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게 어차피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생산을 하기에는 수출 장벽이나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 관련된 이슈로서 수출에 어떤 제약적인 부분도 생기고 또 중국 내 자국 내에서 했던 수급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 뭐가 좋다 QLED 퀀텀 닷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제품들 쏟아내고는 있죠. 가전은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LG 전자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LG에서 만든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나 성능에서 아주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보지만은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탈피를 해야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장기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한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요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급이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갇혀서 멀리 못 가고 가도 이제 한 12,000원대 정도 가량 이 정도 가량이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전일자 그러니까 4월 20일자에 그 인버스 ETF 상품이 인버스를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인 지수가 꺾여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지금 바닥을 잡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 삼성이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관점에서는 이게 바닥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단부에서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게 막연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 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반등이 안 나옵니다. 야금야금 마지못해 시장이 올라가줘야 따라서 같이 올라갔다가 빠질 때는 더 빠져버려요. 저점을 깨버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2008년도에도 떨어졌다가 반등은 줬는데 저점 깨버렸고 또 저점을 깼다가 다시금 올리는데 또 저점 깨버리고 또 이번에 또 저점 깼고 이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실적이죠. 그러면 기업에 대한 어떤 수급 상태로 봤을 때는 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싹 다 팔아치워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살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전망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매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안쪽에서 수익을 마무리하는 전략도 있고 하겠지만 같은 돈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주식은 어쨌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막연한 기대감으로서 주식을 사셔갖고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당장에 갈 수 있는 종목들로서 엄선을 해도 어쩌다가 운 좋으면 하루 만에 팔릴 때도 있고
좀 시간 걸리면 2, 3주 걸릴 때도 있고 뭐 결국에는 수익으로서 마무리만 되면 되는데, 대형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빠질 때도 있어요. 응? 한도 끝도 없이 막 계속 빠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이 자연의 어떤 섭리랑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결론적으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약수 구간대에서 그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고, 현재 그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하 가격, 뭐 중국에서 공장 멈추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규 공장이 완공이 돼서 돌아가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R&D 쪽에만 좀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리에선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일단은 반등 주게 되면은 살짝 매도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다만 얘가 호재가 좀 머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12,000원대에서부터 12,500원대까지는 살짝 한번 반등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예, 요 점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에이프로젠 제약 되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어제 급락 나왔다가 오늘 다시금 토해냈는데 1,700원대. 안타깝네요. 1,700원대. 뭐 우선적으로 1,700원대면은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고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사셨어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제자 전일자에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이거 뭐 광고 글이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제 개파락을 했단 말이에요.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계열사들 있죠. 3천억 원대 유상 증자 뭐 한다 뭐 이런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또 내려왔는데, 이제 결국에는 주주 우선 공모거든요. 3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장에서 2천원도 안 하는 주식을 갖고 3천억 조달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주주 구성에서 놓고 봤을 때 주주들이 누가 있어요? 에이프로젠 KRC가 어쨌든 큰 주주고, 나머지 그러면은 55% 뭐 54%가 거의 개인이란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만 하더라도 한 1,600억, 1,700억 가량 조달하겠다는 건데, 시장에는 자금 유동성이 그렇게 많냐? 그럼 비전을 보여줘야 되죠. 막연하게 에이프로젠이 뭐 유니콘 기업이다 뭐하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물량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아주 양호하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계열사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 밑에 있는 하단부 지지라인 구간대, 이 1150원대를 거의 마지 노선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발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손절을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인 구간대는 1500원대에서 1550원대에 들어가게 되면 손절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좀 보고, 멀리 보기에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1500원대 올라가면 여기서 뭐 정확하게 1500원 딱 찍으면 매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또 등락이 나오면서 한 요 자리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으니까 매도에 대해서 손실폭을 좀 줄여서 나와보시라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테크,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닌데 또 어떻게 들어가셨네요. 마이너스 한 2%대가량이면 어제 편입을 하셨는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제 앞쪽에 고점대를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뚫고 올라가는 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그 급등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전고점대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런 패턴이 나왔던 게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차트만 보세요. 이 종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패턴만 보세요. 패턴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자리를 돌파를 못한 그 자리, 앞쪽에는 고점대가 대부분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얘가 돌파한 다음에 사도 늦지는 않는 거예요.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은 일단 따라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그 자리가 부담은 없어요. 밀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 자리가 밀고 올라가니까 부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뚫어내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도 늦지는 않다. 그러면 코인테크는 어때요? 볼까요? 아직 고점대를 전고점대를 돌파를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는 반등 구간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래 때 거래량이 좀 붙긴 붙었는데 앞쪽에서 제대로 수급이 안 붙었던 자리에다가 지금 호가 공백, 매물 공백은 28,000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치에서 약수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바닥 대비해서 2배가량 올랐던 종목입니다. 전고점대까지 꼭 가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기 위에 매물대가 3만원, 29,000원대 상당히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 웬만해 갖고는 이건 뚫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뚫어내기가 어려워요.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공장도 지금 최근에 다 뭐 멈춰서 가는 그 기업들도 많은데,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대기업 쪽에다 납품을 좀 많이 하니까 그나마 매출 기복이 크지 않고 대기업에서 이미 납품 받았던 공정 진행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매력들이 급락이 나왔었을 때 싼 자리도 아니었고 현재는 이제 비싼 자리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현재는 자리에서 손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봐서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뭐 2에서부터 한 3% 정도가량 수익 내도 충분합니다. 이미 바닥 대비해서 더블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도 한번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양폴리. 자, 역배열 상태에서 반등을 주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진양폴리는 그게 나쁜 재무 실적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화학 그 섬유 관련된 뭐 우레탄 연질 슬랩폼 뭐 이런 것들을 뭐 만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 소재. 그래서 회사도 뭐 매출액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 매년마다 10%씩 늘어난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10%대가 조금 못 미치지만 나쁘진 않고요. 이제 그 화학 업종들 자체가 업황이 상당히 좀 꺾일 수 있는 분위기이기는 해서 이 점만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진양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현재 있는 위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 상단부에는 장기평선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지만 밑에가 열려 있어요. 밑에가 뚫려 있어요. 그러하여 현재 있는 위치에서 반등 자리 노리려고 하게 되면 여기 올라타야 되고 요 마지노선을 사실 장대 양봉 나왔었던 한 2200원쯤 마지노선 보셔야 돼요. 여기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해 볼 수 있을 만한 가치는 있고 역시나 약수익 구간대 많이 노리지도 마십시오. 요거는 이 구간대는 결국에는 여기 구간대쯤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한번 빠지면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더 나는 종목이에요. 4,800원, 4,700원, 4,500원대 찍어놨다가 1,800원대까지니까 2,000원짜리 깼죠. 4,000원 이상까지 갔다 2,000원짜리 깼으니까 반토막 더 난 거죠.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죠. 3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네. 예. 여튼 그렇게 해서 이게 한번 매수 세가 안 붙으면 하락폭이 세니까 그래요. 그래서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부에는 매물저항대 그 자리에서 타이밍들 한번 노려서 짧게 매도하고 빠져나오고 마지노선은 시장이 또 급락 나오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 커트를 한번 해주고 차라리 시장에서 좀 더 싸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와중에 언젠간 반등 주겠지라고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요. 우선적으로 제가 드렸었던 자리들에서 매도를 하면 그 자금 갖고 바닥에서 새롭게 산다고 하면은 더 싸게 잡을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만 들고 가는 것도 전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 파워로직스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엊그저께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한 차례 좀 시세를 좀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국내에 있는 2차전지 생산 업체들에게 중국 내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이거 무시 못하죠. 언제까지 중국이 자국 기업만 밀어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할 수는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확실하게 중국에는 견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뭐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역으로서 역공을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 전지에서 파워로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 쪽으로 많이 또 납품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은 여기 뭐 유한공사, 그쵸? 유한공사 이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근데 해외 쪽에 있는 사업부들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하고, 이 맨 위에 쪽에 있는 이 비나 같은 경우는, 비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부채 비율이 좀 높기는 해도 당기 순이익을 작년도에 그래도 흑자로 만들었던 그런 또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쪽에 뭐 매출 담당, 그리고 해외에 있는 현지 공장들, 해외 공립 쪽으로 국내 기업 쪽에 납품하는 거죠.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은 중국에 있는 삼성한테 납품했었던 거고,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철수하다시피 하면서 매출액 또 이제 박살 났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파워로스가 분명히 기술력도 있고 좋은 업체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발 매출액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또 중간 부품 공급 업체로서 앞단에서 원소재 업체, 원재료 업체라든지 또 대기업 쪽에서 오다가 주문량이 축소가 된다거나 줄어들게 되면 뭐 이런 점들도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로시도 주가에 대한 등락타치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간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7,300원, 7,350원대, 자 요런 양봉 자리는 장기 평선까지, 자 요 자리까지 한 8,5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 대신 이 역별 상태에서는 많이 올라가진 못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상태? 정배열의 단초, 정배열 자리가 돼야 제대로 기다리면 더 올라가는 건데, 역별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한 이쯤 온 거예요. 쭈삐 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자리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정배열에서의 탄력과 역배열에서의 탄력은 상당히 극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21일자 LG 디스플레이, 에이프로젠 제약, 코인테크, 지향폴리, 파워로이스, 자 이렇게 5종목에 대한 전망들 한번 체크 한번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들 꼼꼼히 잘 체크를 하셔서 무엇보다도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이 점들 잘 판단하셔서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